네, 안녕하세요. 이제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기업가 정신 3주차네요. 서두에도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후딱 갑니다. 이렇게 1학기는. 거의 한 7주차만 되면 이제 시험을 보니까 중간고사. 저는 중간고사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달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매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제가 가끔 이제 토론, 기업가 정신, 기업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부주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웃을 일이 아니지. 토론방에다가 주제를 올린 게 아니고 다른 방에다가 올렸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토론방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한 일주 전에 그쪽에 올렸는데, 또 두 번째 실수는 토론방에다가 한 이틀인가 하루밖에 토론을 못하게 제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의 부주의함에 대한 그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구하고요. 그리고 토론방에 다시 제가 그 기업가란 무엇인지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그 전까지는 열정적이신 분들은 막 질의응답에다가 응답을 안 하면 제가 안 되거든요. 질의응답에다가 기업가란 무엇이다에 대한 토론을 막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토론에 대해서 그 토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피는 거죠. 그렇게 해놨는데 오늘부터라도 이걸 듣는 분들은 이 3주차 이제 접어들었지만 제가 좀 넉넉하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토론이 뭐예요? 누가 A라고 주장을 하면 야 그거 맞다 틀리다 하고 그 댓글을 다는 게 토론이거든요. 그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또 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토론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제가 올려놓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또 한번 그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먼저 그 질의응답에 올리셨던 분들은 다 그것도 뭐 참여 점수가 많진 않지만 참여 점수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주차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 과연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일단 뭐든지 주제 정의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영학의 아버지 그리고 창조적 파괴를 주창한,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그럼 누구예요? 슌페터 딱 나와야 돼요. 이제 적어도 기업가 정신을 배우셨다는 분들은 슌페터 그러면 창조적 파괴 딱 나와야 됩니다. 창조적 파괴. 이거 왜 안 되냐? 창조적 파괴라고 딱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슌페터는 기업가 정신을 뭐라고 정의했나 한번 볼게요.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술 혁신으로 규정했다. 맞죠? 그러니까 슌페터는 그 기업가가 할 일이 뭐예요?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기술 혁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기술 혁신이야말로 뭐다? 창조적 파괴다. 그렇죠. 계속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 게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 짓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창조적 파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기업가라 그런다. 위에서 배운 거예요. 또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가나 혁신가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자질이라든가 특징, 이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제품 개발. 그쵸?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 이게 바로 혁신자가 가져야 되는 요소다. 자질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새로운 생산 방법의 도입이다.
그리고 그게 다른 얘기예요. 이 첫 번째는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업가의 자질 또는 혁신자의 자질. 자질 또는 요소가 뭐다? 일단 첫 번째는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생산 방법의 변화 또는 도입. 틀린 얘기죠,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1번은 제품을 개발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품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사업 모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사업 모델의 변화고, 첫 번째 거는 차별화예요. 제품 차별화. 그죠? 자, 세 번째 뭐죠? 신시장 개척.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해요? 다른 고객한테 파는 거예요. 고객의 창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가끔 요즘에 예전에 창투사 그 대표님들 좀 만나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야, 강 대표, 요즘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좀 뭔가 바뀐 거 없을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에 시니어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호프집을 시니어를 위해서 차릴 수 있을까? 또는 나이트를 시니어들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차릴 수 있을까? 있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이런 게 온라인이니까 좀 그러네. 예. 여하튼, 나중에 제 오프라인 강의 있으면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참 재밌는 그런 창업 아이템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시장 개척. 이것도 창업가가 가져야 되는 자질, 요소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품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생산 방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뭘 바꾸는 거예요? 바로 고객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중에서 시니어들한테 타겟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대중한테 어떻게 유아를 가진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 컨셉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없던 고객층을 또 동일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이지만 창출하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개척이에요. 아시겠죠? 신시장 개척.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 새로운 원료나 부품. 이게 뭐예요? 이건 신소재. 원료의 개발이에요. 그죠? 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원료의 개발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새로운 조직의 형성. 조직의 형성.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것도 사업 모델의 변화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업 형태의 변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소개시켜드리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협동조합 같은 게 뭐예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요. 생산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 소비 협동조합도 뭐예요? 이건 하나의 내부적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런 협동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노동 생산성 향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디지털화 또는 자동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기업가가 가져야 되는 창조적 파괴 유형들이다. 그 뜻입니다. 자, 슌페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바른 이런 기업가 정신의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본원적인 기업의 의무가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그래서 이윤 창출을 통한 지속 경영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바로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기업의 고객은 결국은 지역사회 아니면 그 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고객들로 인해서 기업은 계속 고객들이 뭘 줘?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받아가면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성장을 하면 그 성장한 게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기업가는 기업가 때문이라 그럴 수 있지만 고객이 없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번 자금, 그래서 키워진 기업이 있다면 거꾸로 그 기업은 그 지역사회 또는 그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된다. 그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ESG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경영 철학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보면은 뭐 이거 톡 까놓고 얘기해서 기업가는 조금은 자선 사업가 마음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어야 될 것 같아. 그죠? 툭하면 달라 그러고 툭하면 깨져야 되고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기업가 같은 경우에 진짜 고도의 책임감 그리고 고도의 어떻게 보면 자선의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활동을 많이 할수록 또 어떻게 보면 나라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일반인들이 보는 기업가의 인식이 더 존경스러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강계석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도대체 뭐냐? 이것도 하나 후세에 내기 위해서 뭐 수표토도 얘기하고 학자별로 다 얘기하는데 뭐 나라고 얘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요것도 토론방에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올려야 되겠다. 잠시만요. 지금 올릴게요, 제가.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기업가 정신에 들어가서 또 여기다 올리셨네. 여기다 이제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토론에 있어요. 토론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토론에 있습니다. 주제가 여기에 이제 올려주세요. 여기에 많이 올리셨네.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올리기만 하지 마시고 거꾸로 이렇게 기업은 무엇인지 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답글을 다세요. 답글을. 이게 토론이야.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장만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쓴 글에 대해서 호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호응도 마찬가지예요. 호응을 한다 그러면 호응합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결론부터 내긴 내야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뭐 기업가 정신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토론을 한다는 거는 예 아니요도 아니고요. 내만의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 위주로 아시겠죠? 요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이러고 이제 그냥 16일로 끝내고 넘어가면 안 되죠.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언제? 6월 우리가 아마 10일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까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니까 천천히 토론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저도 한번 개똥 철학으로 한번 기업가 정신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기업의 본질인 그리고 책임인 기업의 본질이자 책임. 저는 기업가는 무조건 이윤 추구가 가장 중요하고 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이자 책임인 이윤 추구와 그리고 지속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거 안 되고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업원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직원들이잖아요. 예, 내 식구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부 고객을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지속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 지속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요구되는 게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 아울러 변화하는 외부 환경.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G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화를 한다면 그거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발굴하고 그리고 혁신 등을 추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업가의 자세나 정신을 의미하지 않을까. 기업가 정신은. 이런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모험심? 또 어떤 게 있을까? 여하튼 이런 어떤 기업가가 가져야 될 자질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이따 바꿔줘야 됩니다.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업가 정신이야 이게. 이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현대 경영학의 뭐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피터 드러커. 예,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가 정신을 개인의 성격이 아닌 경제와 사회에 대한 개념과 이론 그리고 행동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성격은 뭐 그런 거죠. 뭐 감성적이다 또는 뭐 사회 관계형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개인적 성격인데 이런 개인의 성격이 아닌 경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그 인간의 보는 개념 또는 행동 양식을 기업가 정식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한정을 줬죠. 경제와 사회에 대한 개념으로 한정을 줬어요. 그리고 소유와 경영,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와 경영을 구분하고 변화를 당연하고 건전한 것으로 여기며 기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회가 나와요. 기회를 찾아내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 기회를 찾아내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뭐다? 드러커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여기는 뭐예요? 기회를 찾아내서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 예, 저는 뭐예요? 지속 경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 예, 저는 망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친구라고 그러는지. 피터 드러커는 기회를 찾아내어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리고 이제 티몬스가 현대 창업학의 뭐 아버지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티몬스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기회예요. 기회를 찾아내서 변화가 아니라 뭐를
가치 있는 것을 구축하거나 창조하는 정신.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몬스와 드러커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드러커나 티몬스나 다들 기회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가 달라. 드러커는 기존 거에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봤다면 티몬스는 기회를 찾아내서 가치, 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프로포지션. 예.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밸류를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누구를 위한 밸류일까요? 바로 고객을 위한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내는 것, 이게 바로 티몬스가 주장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사람은 아닌데요. 예, GEM이라고요. 이게 영어로는 그렇게 쓰죠. 글로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쓰나? 글로벌 앙트레프레니어스 앙트레프레니우어 앙트레프레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창업가 또는 탐험가의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뚱딴지 같은 일을 계속 해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앙트레프레너 모니터, 이게 바로 모니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앙트레프레뉴. 이거 빠졌다 이게. 네, 뉴어 모니터 GEM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뭐를 기업가 정신 수준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국제기구예요. 국제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밥슨하고 미국의 유명한 창업대학 그쪽에서 자금을 출원해서 자금을 모아서 만든 하나의 연구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GEM인데 이 GEM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가 정신 연구에 어떻게 보면 모든 시초 데이터를 주는 그런 어떤 기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다? 창업. 그렇죠. 창업 또는 1인 창업을 포함한 창직. 창업이라든가 1인 창업 또는 창직. 창직이 뭐예요? 업을 만들어내는 걸 창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창직은 창업이랑 가장 유사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종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창직이에요. 직업군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요즘 많이 강의하는 내용인데 창직 업종이라고 표현할게요. 창직 업종 중에 첫 번째가 어필리에이트라는 게 있어요. 어필리에이트 들어보셨어요? 없던 게 생긴 거야. 뭐야 이게? 어필리에이트가.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을 위해서 또는 플랫폼에 있는 제품을 내가 그냥 막 홍보를 하는 거야. 온라인 통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홍보를 해서 팔리면 일정 수수료를 어디로부터 플랫폼으로부터 받아가는 그런 거를 바로 어필리에이트라고 해요. 이 어필리에이트는 쉽게 얘기하면 홍보 전문가예요. 홍보 전문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거 제 제자가 만든 건데요. 어필리에이트 배우신 제자가 오이씨 안 나오네. 이제는
아,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볼게요, 요거. 이거 보면 네이버에 1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글들은 검색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고객들이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차이슨 무선 청소기 디베아 쿠팡에서 샀다. 이게 이제 언박싱 리뷰라 그래요. 언박싱 리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기구를 하나 사가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써보고 리뷰를 다는 거예요. 이걸 언박싱 리뷰. 사서 풀어보고 쓰는 건데 서겜이라는 분이 이 글을 썼어요. 언제 썼냐? 2020년도. 벌써 3년 됐는데 아직도 네이버 상단에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 혹시 저희 전공 뭐 창의력과 혁신이라든가 SNS 마케팅 실무라든가 이런 저희 창업 경영학과 전공을 들으시면 이런 쪽의 홍보 전문가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백 기술이라 그럴까요? 백 기반 기술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거 사서 뭐 이사하고 나서 이런 걸 사가지고 써보니까 좋더라. 뭐 블라블라 이렇게 쭉 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중간에 뭐 쓰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알려주고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이렇게 디베아 차이슨 청소기 여기 있다.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딱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벌써 쿠팡에서 서겜이라는 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강계석이라는 애가 이제 로그인 해야 되겠죠. 주문하려면 이렇게 로그인을 만약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겜이라는 애가 소개를 해서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뭔가 검토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 쿠팡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다른 더 좋은 걸로 이렇게 골랐어. 이렇게 골랐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샀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산 금액에 적어도 4, 5%를 그냥 생돈으로 이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어필리에이트야. 한마디로 홍보 대행 전문가. 다단계랑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SNS라든가 이런 걸 홍보 기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서계민은. 그렇죠. 이 네이버에서 쿠팡 차이슨 청소기라고 쳤을 때 내 글이 상단에 뜰 수 있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만 있으면 진짜 속된 말로 떼돈을 벌 수도 있어요. 예. 이 친구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 글 하나 가지고 지금 한 2, 3년 동안 이 글 하나 가지고도 하루에 몇만 원 이상씩 계속 벌어요. 하루에. 네. 하루에.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어필리에이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제가 하는 것만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시간 관계상 지금 뭐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국내 상품을 해외 쇼핑몰에 판매하는 거. 아마존, 뭐 이베이, 또 쇼피. 왜냐면 우리나라 네이버 스토어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우리나라에 있던 제품들을 가져다가 갈 수는 없지만 내 안방에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직 업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창직 업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런 창직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기업 내에서의 혁신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개념을 기업가 정신 활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GM은 아시겠죠? GM이 표현하는 건 창업도 포함이 되고 1인 창업을 포함한 창직 그리고 기존 기업 내에서의 혁신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바로 뭐다? 예, 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업가 정신의 정의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